자, 북한이 병사를 머리를 기른 다음에 중동 지역에 인력 수출한다는 것 나왔고요. 북한에서 이제 특각에서 대남 침투 공작이 계속 진행되는 건데 저희가 묶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구장 차장. 네. 중동에 인력 수출하는데 민간인 포장을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군인들을 이렇게 뭐 머리를 길러가지고요. 네. 민간인으로 위장해서 노동자로 지금 이렇게 해외에 파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머리가 짧은 군인의 모습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제 이 북한에 있는 군인을 네. 중동에 있는 쿠웨이트로 노동자로 둔갑을 시켜서 이제 그 해외로 이제 파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이렇게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 쿠웨이트에 현재 파견되어 있는 북한 노동자 수가 네. 3,200명 정도 되는데 네. 이 가운데 약 30% 가까이가 이 현역 군인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방송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뭐 노동력 수출해서라도 달러를 버고 싶은 북한에만 뭐 이해 못할 건 없습니다만 현역 군인을 보낸다?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자루를 차지하는 게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군인 아닌 쪽은 당에서 돈을 가져간다면 네. 이제 군인 파견에서 군인의 월급은 네. 군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방비도 네. 중앙당에서 또는 국방위원회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각 부대별로 돈을 벌어 써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부대에서 어떤 군단에서 자기네 그 군인을 갖다가 중동에 보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월급을 가지고 그 군단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돈을 벌어서 앵벌이 같이 벌어가지고 이제 군대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저 두 분 계시니까 좀 의문이 있는데 네. 노동자를 파견하는 거는 뭐 민간인들 파견하기는 별 문제 없는데 네. 이 군인이라는 게 밝혀지면 외국에 자기 나라 군인을 파견하면 국제법적으로 이게 좀 문제가 클 것 같은데 쿠웨이트인데서 이 사실을 나중에 밝혀내면 이게 북한과 쿠웨이트 간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인지 좀. 아마 군인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게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제 판단으로는 국정원이 그걸 알고 네. 릴리즈한 걸로 보이는데 쿠웨이트 알고 쫓아내라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개하지 않고 쿠웨이트 정부한테 이렇게 정보당국이 딱 협조를 해서 하면 만천하에 알리면 여론이 일어날 수 있죠, 쿠웨이트에서. 그리고 결정이 좀 빨라질 수 있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옛날에 이제 근로자 많이 파견했는데 우린 제대 군인들이 갔었죠. 네. 월남전 같은 경우 월남전에서 바로 제대한 군인들을 대한항공에 고용해서 했었는데 쟤네들은 상당히 편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데요. 근데 북한은 달러는 그래도 좀 돌긴 도나 보네요. 이제 최근에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북한 돈의 가치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뭐 목욕탕 한 번 갈 때도 돈 뭉치를 들고 가야 되니까 차라리 그냥 달러로 계산하자. 이런 흐름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현재 목욕 한 번 하는데 5달러랍니다. 엄청난 큰 돈인데 저렇게 큰 돈을 주고 목욕을 해야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간에 북한 돈이 워낙 인기가 없죠. 인기가 없고 제가 1,000원짜리니까 40장이지만은 100원짜리 뭐 200원짜리면은 몇 장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100원짜리면 400장 들고 가야 되는데 네. 목욕 한 번 하려고 돈 뭉치를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목욕탕 주인이 달러로 받는다. 네. 그래서 5달러 정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무나 이렇게 그 대중탕에 가서 5달러씩 내고 목욕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요즘은 아무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러를. 아, 북한에서요. 네, 그래서 현재 380만 대의 그 휴대폰이 이제 북한에 있다고 이제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데 그 380만 대가 전부 다 달러로 판매가 됐습니다. 네. 북한 돈으로 안 팔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파는 회사가 이집트의 오라스콤이기 때문에 달러가 아니면 안 팔기 때문에 네. 380만 명이 달러를 주고 휴대폰을 살 정도면은 네. 북한 거의 뭐 전 주민들한테 달러가 있다고 이제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은 이제 유선전화 보급이 현격하게 낮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달러를 써서 휴대전화를 사고 싶은 욕구가 좀 더 클 것 같네요. 어쨌건 2,600만 인구 중에 380만 개 회선이 팔렸다. 이것도 좀 놀라운 숫자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각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얘기를 보니까 청진에 있는 특각 용도가 바뀌었다. 김정은의 지시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청진시 시남구역의 새노루 특각인데 뭐 이 자체는 뭐 이미 알려진 내용인데, 자,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던 것 같군요. 네, 그 청진시 신남구역이라는 것은 청진의 가장 중심지고 네. 청진시청이 거기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의 대남 공작의 최고 중요한 거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서 우리 속초나 강릉으로 이제 간접선을 보내고 하는 그런 그 위치인데 네. 그 대남 공작 부서가 김일성이가 그 특각으로 사용했던 새나라 특각을 현재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남 연락소 특각으로 바꾸라 하면 그냥
연락 문제만 할 것처럼 제 귀엔 들리는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연락이라는 표현이 바로 대남 공작이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네. 공작이라면 뭐 침투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렇죠. 와서 암살도 할 수 있고. 네. 네. 근데 이 청진이라는 곳이 이렇게 속초하게 우리의 동해안과 가까운 뭐 이것 때문에 이 지역이 딱 지목이 된 건가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왜 청진이라면 네. 바로 속초로 오게 되면 걸립니다. 공해사로 나갔다가 나갔다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기가 청진이 좋은 것입니다. 원산 이런 쪽이라도 어차피 이만큼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동 거리만큼은 뭐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 청진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에 대한 공작도 하지만 저기서 네. 일본으로 가가지고 일본인 납치도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죠. 그런 점에서 청진이다. 자, 어쨌건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결국 잘 감시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자, 동쪽 바다에서 이렇게 청진에 생기는 이 특각 때문에 잠수함 침투에 대한 우려, 우리가 잘 감시해야 되는 것처럼 서쪽 바다도 잘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뭐 레이더 갖고 다 할 것 같은데 실제로 NLL 지역은 드론이라는 무인 비행체까지 띄워서 감시한다는데 자, 어떤 의미인지 그것 하나씩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서해 바다. 네. 앞서 저희가 이제 중국 어선 문제 때문에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연평도, 백령도 있는데요. 무인 정찰기 해론, 네. 이 기능을 좀 소개해 주시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기 연평도하고 백령도에 우리 군에서 상당히 사용하는 좋은 레이더들이 있습니다. 근데 레이더로 찍으면 이게 저무료 표시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평면으로 나니까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네. 북한을 보기 위해서 한때 저기다가 에드벌론을 띄웠어요. 네. 기구를 띄워갖고 거기서 카메라를 달아서 찍었는데 네. 저기가 뭔가 문제인가 하면 겨울철 되면 북서풍이 세게 불어오니까 이게 네. 뱅뱅 도는 거예요, 에드벌린이. 아, 바람이 세게 불어오니까. 카메라가 남북한을 막 뱅뱅 찍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북한을 잘 관찰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삥삥 돈다. 바람 이거죠. 때문에. 그래서 저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내리고 그래서 이제 무인기를 집어넣기로 했는데 무인기는요. 지금 모든 세계의 무기는 미국이 끌고 나가는데 이스라엘이 워낙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무인기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967년인가에 6.1 전쟁을 해서 아주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국토가 작아요. 이스라엘이 국토가 경상남북도인가 경상북도만 한데 저기 쳐들어오면 바로 깨지니까 네. 저걸 들여다보기 위해서 사람이 안 타는 비행기를 띄워갖고 들여다보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나온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오늘 아침 나온 보도를 보니까 가자 지구에는 네. 에드벌룬 띄워놓고 거기서 또 가자 지구를 팔레스타인 지구를 24시간 감시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UAV를 먼저 만들었는데 결국은 연평도에도 좀 하다 보니까 다시 UAV를 띄워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갖고 이스라엘의 IAI사의 해론 무인기를 도입하는 거예요. 근데 김정봉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레이더도 많이 있고 여러 개 정찰기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띄워보면 더 아주 세밀히 상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위성으로 봐서는 위성이 500km 상공이 있기 때문에 렌즈 성능이 어지간히 좋아도 정확히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주로 쓰는 게 미국의 U2기를 쓰는데 네. U2기도 해발고도 20km에서 보거든요. 네. 그것도 왜냐하면 북한의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서 높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무인 정찰기 해론 정도는 이건 뭐 해발고도 200-300m 정도까지 내려가도 북한이 어떻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되게 상당히 높은 해상도의 그 영상을 찍어서 우리한테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래도 한 대당 100억씩 하는 거 보니까 이런 거 군사용 목적이지만 굉장히 비싸네요. 아니 비행기 자체는 안 비싸요. 네. 저거 전 직접 봤는데 속이 네. 텅텅 비어 있고 뭐가 비싼가 하면은 네. 저기에 들어가는 카메라하고 네. 그다음에 거기 싸위성이라 그래서 싸레이더라 그래서 네. 구름이 끼거나 밤중에도요 레이더파를 쏴서 우리 왜 애기 있는지 검사할 때 총파 검사하죠. 총파하듯이. 그것처럼 찍어내는 사진이 흑백이 있습니다. 그런 네. 장비가 비싸고요. 저거는 의외로 가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자, 비행체 자체는 비싸지 않은데 그 안에 있는 그 고가의 장비들 그것 때문에 대당 100억쯤 되는 거 뭐 투입할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거겠죠. 해야 되죠. 근데 네. 제가 이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요즘 우리 한국 방산계가 하도 검찰한테 감사원한테 얻어터져서 다 지금 힘이 빠져 있는데 네. 지금 IAI랑 열심히 합작하려고 하는 한국 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한국 네. 카본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뭐 하는가 하면 저 소재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아. 비행기를 만들 때 알루미늄이나 두랄루미늄으로 만든다는 거 잘 아시죠? 네. 그러면 근데 그게 무거워요. 네. 아무리 금속이니까. 근데 이 사람 옷을 가지고 이걸 압착을 꽉 하면은 그만한 감동을 하면서 훨씬 가볍죠. 섬유질로 만든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비행기를 만들면 띄우면요. 레이더에도 안 걸린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 회사인데 저 회사가 저런 이제 드론을 만들려고 도전을 하는데 지금 저 해론을 띄우려면은 비행장에서 띄워야 되거든요. 근데 비행장에서 안 띄우고 배에서 띄울 수 있도록 수직 이착륙기 개념으로 헬기처럼 띄워서 보겠다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공되면은 아마 상당히 북한을 들여다보는데 좋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합니다. 자, 이번엔 평양 내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김정은이 시찰되는 거 계속 추적할 수 있게 북한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뭐 먹거리 얘기도 가끔 하긴 합니다만 오늘은 김치 공장을 갔는데 김치 공장의 방문이 북한에서 좀 의미가 좀 있는 행보라고 판단되나 보죠. 김치가 중요한 먹거리긴 할 텐데.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네. 핵 개발을 해서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네. 핵무기 개발할 바에야 오히려 식량 생산을 더 많이 하는 게 어떻겠나. 네. 유엔 제재를 안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이제 비난이 나오기 때문에 네.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꾸 민생 얘기를 강조하고 민생물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치도 북한 주민들이 마음대로 먹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실제로 북한 주민들이 그 김치를 담근다 하더라도 고춧가루를 넣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탈북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뭐 백김치를 하나 먹을 정도로 참 열악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김정은이가 김치 공장을 가서 이렇게 좋은 품질 높은 김치를 생산해서 인민들한테 공급하라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소개드릴 그 기사는 작년 8월에 나온 내용인데 벌써 10개월 가까이 지났네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자, 북한의 지뢰 도발 때문에 다리를 잃었던 하재원 중사가 있죠. 자, 그분 얘기인데 이제 복귀하네요. 근데 근무지가 병원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원래는 이제 네. 그 소속 부대는 1사단 그 수색대대였었는데요. 그 1사단에서는 이제 복귀를 위해서 네. 2, 3주간 그 적응 훈련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근 의료를 담당하는 의무부사관이 돼서 네. 앞으로 이제 그 국군 수도병원에 이렇게 배치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두 다리를 잃었잖아요. 자, 10개월 후 이제 내일 6월 10일부로 부대에 복귀한다.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된다. 나는 전과 같이 나라를 지킬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두 다리 때문에 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처럼 아주 든든하게 잘 걷고 있습니다. 자, 작년 여름 있었던 지뢰 도발에 대한 하재원 하사에 대한 내용 저희가 좀 정리해 봤습니다.